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세상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양자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노벨 물리학상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비밀을 풀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마츠 윤손 교수가 한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거죠. 질서. 이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경이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지 바로 그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게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전기가 아무런 저항 없이 흐르는 초전도 현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액체가 마찰 없이 그냥 흘러버리는 초유동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현상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가 흐르면서 열 때문에 에너지를 하나도 잃지 않는 세상, 또 액체가 끈적임 같은 거 없이 영원히 흐르는 세상을요. 이게 바로 초전도성과 초유동성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현상들 속에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머리를 싸매야 했던 엄청난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학의 위대한 발견들이 다 그렇듯이 이 초상태도 처음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놀라운 발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도약시킬 뻔했던 이 꿈이 도대체 왜 좌절됐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물리학계가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은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켰더니 전기 저항이 그냥 마법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송전선, MRI나 자기부상 열차에 들어갈 초광력 전자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였죠. 인류는 정말 새로운 기술 혁명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저항이 0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자석을 만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못 만들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말이죠. 이유가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초전도체로 강력한 자석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로 그 자기장이 초전도 상태를 그냥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석을 만들수록 초전도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건 실용적으로는 완전 쓸모가 없는 완전한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탈리 긴즈부르크와 알렉세이 아브리코소프. 과연 이분들은 서로 으르렁대던 초전도체와 자기장이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뭐죠? 바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긴즈부르크가 레프란다우와 함께 바로 그 도구를 만든 겁니다. 질서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마치 물의 온도를 재듯이 초전도 상태가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지도가 있었기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코소프의 아이디어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이 복잡한 물리 현상을 아주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자기장을 무식하게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마치 욕조 물이 빠져나갈 때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듯이 자기장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길들을 내주면 어떨까? 바로 이런 아이디어였죠. 이 아이디어가 바로 물리학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자기장을 그냥 완전히 밀어내기만 하던 기존의 제1종 초전도체와는 달리 자기장이 작은 소용돌이 형태로 뚫고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제2종 초전도체를 발견한 거죠. 드디어 초전도체가 강력한 자기장과 사이좋게 공존하면서도 그 놀라운 능력을 잃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MRI 같은 현대 기술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제 초전도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죠? 그런데 과학이 가만히 있나요? 훨씬 더 이상하고 복잡한 수수께끼를 던져줍니다. 그건 바로 초유동 상태의 헬륨이었어요. 여기서 헬륨의 두 얼굴, 헬륨4와 헬륨3의 차이가 아주 중요해요. 헬륨4원자들은 뭐랄까 좀 사교적이어서 금방 뭉쳐서 초유동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헬륨3 원자들은 애들이 좀 까다로워요. 혼자서는 절대 뭉치지 않고 초전도 현상의 전자들처럼 반드시 둘씩 짝을 이뤄야만 비로소 질서 있는 초유동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헬륨 스터리의 짝짓기 미스터리를 푼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수상자 앤서니 레겟입니다.
그는 초전도 현상과 초유동 현상이 사실은 뿌리가 같은 양자 원리의 서로 다른 얼굴이라는 걸 하나의 통합 이론으로 멋지게 증명해냈습니다. 초전도체의 질서가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다면 헬륨-3는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레겟이 설명해야 했던 질서의 구성 요소가 무려 18개나 됐거든요. 이 엄청난 복잡성 때문에 헬륨-3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아주 기묘하면서도 풍부한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대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분들이 밝혀낸 양자 질서에 대한 이해가 그냥 논문으로만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MRI 있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대 입자 가속기요? 전부 다 이분들의 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어떻게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살짝 엿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양자 질서는 뭘까요? 그리고 그 발견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